근데 이 파트가요. 학교 내신은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지금 바뀌고 나서 나온 적은 없는데 문제는 이 혈액형 판정이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유전 문제랑은 같이 엮어서 나와요. 문제가. 예, 그래서 하고 넘어가야 돼요. 혈액의 응집. 여러분들 응집이랑 응고가 있거든요. 혈액이 응고된다라고 하는 거는 혈장까지 다 굳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 알죠? 선지. 선지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전체. 피 전체가. 근데 응집은 적혈구의 세포막에 있는 특정 물질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응집원이라고 해요. 응집원과 혈장에 있는 물질, 응집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기는 현상. 그러니까 혈구만 엉기는 거예요. 적혈구만 엉기는 거는 응집. 혈액 전체가 혈장까지 다 같이 굳으면 응고. 혈액이 지혈이 되는 거는 응고예요. 알겠어요? 예, 이거는 응집이에요. 응집. 그러니까 혈구만, 적혈구만 엉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적혈구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원처럼 작용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응집원이 있고요. 혈장에는 항체처럼 작용을 하는 응집소가 있어요. 얘가 항원 항체 반응처럼 특정 응집원하고 특정 응집소만 만났을 때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응집원 A는 알파하고 만났을 때 응집이 일어나요. 응집원 B는 베타, 응집소 베타라고 하는 거와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예림이? B형. 나는 O형이에요. 네. 자, 그러면 봐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당연히 응집원을 뭐만 가져요? A만 가져요. 응집원이 혈액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A예요.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뭐만 가져요? B만 가져요.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A랑 B랑 동시에 다 가져요.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어요. 아예. 자, 그런데 봐봐. 야,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응집 태어나면서 아예 A라고 하는 단백질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는 이상 단백질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은 이상 단백질로 있어야지 몸 안에서 항체에 해당하는 알파를 만들 텐데 A를 아예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항원으로 작용해? 안 해? 안 하지? 그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파가 있어도 큰일이지. 그러면 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응집소를 뭘 가지냐면 베타를 가져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응집소를 베타를 가져요. 그럼 응집원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원에 B가 있으니까 B는 정상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집소가 베타가 없겠지. 당연히 없을 거고 알파를 가져요. 그러면 AB형은 A도 있고 B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항원 두 개 다 가진 거잖아. 그럼 두 개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있으니까 응집소가 없죠. 아니 저기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O형은 아예 없어요.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둘 다 응집소를 알파 베타를 어떻게 돼요? 다 가져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혈액형을 판별할 때는 뭘로 판별하냐면 응집소를 뭘 갖고 있나를 보고서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응집원 A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알파 응집소만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 A 혈청이라고 해요. 항 A 혈청은 알파 응집소고 항 B 혈청은 베타 응집소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A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 A 혈청에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죠. 응집원 A를 가지니까. B형은 항 B 혈청에만 응집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B밖에 없으니까 응집원이. AB형은 둘 다 응집 반응이 다 일어나고요. O형은 없어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A만 B만 둘 다 얘는 응집원이 없어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응집소는 자기 항원하고 응집 반응을 하지 않는 응집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베타 갖고 있고 B는 알파 갖고 있고 A, B는 둘 다 있으니까 없고 O는 아예 없으니까 알파, 베타가 다 있고 이 상황인데 여러분들 수열을 해줄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수열을 하면 어차피 응집 원도 가고 응집 소도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열을 할 때는 주는 사람은 뭐만 보면 되냐면 주는 사람은 응집 원만 보면 돼요. 받는 사람은 응집 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응집 소가요 거의 기억세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농도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주는 사람은 응집 원만 보여주면 되고 생각해주면 되고 받는 사람은 응집 소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이 수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A가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알파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A를 받으려면 내가 알파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없어야 되니까 알파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은 같은 혈액형 A는 알파가 없죠. 그 다음에 A, B형은 아예 응집소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줄 수 있죠. A형인 사람, A, B형인 사람. 그 다음에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응집소 베타가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베타가 없으면 알파는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B형, A, B형. 왜? B형은 알파 갖고 얘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얘는 베타를 가지고 얘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A, B형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파벳 A, B가 다 있죠? 그러면 알파 있어도 안 되고 베타 있어도 안 되지. 그럼 누구만 줄 수 있어요? A, B형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O형은 응집원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누구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건 누구한테만 받아요? O형한테 밖에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 관계를 볼 때는 반드시 뭐만 보면 돼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A는 결국에는 뭐 없는 사람한테, 알파 없는 사람한테, B는 베타 없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알겠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주는 사람은 응집원만 보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은 응집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알파하고 서로 안 만나게, B하고 베타하고 서로 안 만나게 수열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혈액형이 RH 플러스 혈액이 있고 RH 마이너스 혈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혈액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H 응집원은 또 있고 응집소가 있거든요. 근데 RH 플러스형은 당연히 응집원이 있어요. 얘가 있으니까 응집소는 당연히 없어야지. 그지? 예. 근데 RH 마이너스형은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수열 관계를 보면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소가 없는 RH 플러스한테 혈액을 줄 수 있어요. 근데 RH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응집원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 혈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응집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은 소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받는 순간 몸 안에서 뭐가 생겨요? 면역 반응 때문에 기억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RH 플러스 혈액은 받으면 안 돼요. 몸 안에서 응집소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한 번은 소량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혈을 해주면 안 된다가 정상입니다. 원래는. 네.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RH 플러스는 응집이 되면 플러스, 안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형 판별을 해줄 때. 그러니까 판별 가능한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수열 관계에서 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 A혈청의 응집 반응, 여러분들 그러면은 항 A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형은 뭐가 있겠어? 항 A혈청은 알파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혈액형은 뭐가 있겠어? 응집원 A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A형 그리고 A 또 가지는 게 누가 있냐? AB형.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항비열청의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은 뭐가 있을까? 얘는 응집소 베타가 있으니까 응집원 B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누구하고? B하고 AB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A에 응집 반응하는 건, 항 A혈청에 응집 반응하는 거는 응집원 A를 가진 A하고 AB. 항 B혈청에 응집 반응하는 건 베타를 가지니까 B하고 A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기에 어디도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는 O형이죠.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혈액형 판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혈액형 판별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저게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다 맞춰봅시다. 164페이지. 1번은 O, X, O. 다음에 2번은 자, A형은 응집소 뭘 가집니까? 베타. 그 다음에 B형은 알파. AB형은 A하고 B고 응집소가 없죠. 그죠?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를 알파하고 베타를 다 가집니다. 그죠? 아, 옛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옛날 사람. 요새 사람은 MBTI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때는 너 혈액형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A형이면 소심하구나, 그냥 그러고. B형이면은 성격이 잘 맞구나, 그러고. AB형이면 뭐 사이코네, 그러고. O형이면은 단순하구나,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아무 과학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 일본 과학자, 일본 의사인지 과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 중에 누가 혈액형별 뭐 성별 분석, 뭐 혈액형별 뭐 궁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자, A형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소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자, 3번은 항 A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로 봐서는 뭡니까? 혈액형이 A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응집원은 A, 응집소는 베타. 그쵸?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얘는 두 개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A, B. 얘는 A, 그다음에 얘는 B, O.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OXO. 그 다음에 6번은 자, 모든 사람한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굽니까? A, B형입니다. 그죠? 왜요?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다 수혈을 받을 수가 있죠. O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 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응집원, 응집소. 참고로 주는 사람 뭐라고 불러줘요? 응여자. 받는 사람은 수여자. 상장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수상자 그러잖아요. 받을 수, 줄 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대표 자료 문제 봅시다. 자, 기억. 세포 기억하고 니은의 이름. 기억 어디 있어요? 요거. 비림프구가 분화돼서 기억은 무슨 세포예요? 기억세포. 그 다음에 니은은 항체를 직접 생산하는 세포니까 뭐라고 해줍니까? 형질세포. 이렇게 불러주죠. 자, 다음 2번. 간은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무슨 면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포성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이에요? 항체 만들어내는 걸로 봐서는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구간에서 1에서는 뭐가 감소하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나의 구간에서 2는 뭐가 빠르게 증식합니까? 요 구간에서는 2차 침입한 거니까 2차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죠?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해서 형질세포로 분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갔어? XO, XO.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항A열청과 항B열청에 포함되어 있는 응집소. 항A는 이걸 안티-A라고 해요. 그러니까 A 응집 원하고 응집 반응 일어나야 되니까 알파고 얘는 베타 이렇게 되겠죠. 적혈구의 세포막에 응집원 A가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A형하고 AB형인 사람을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항A열청의 응집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밖에는 없네요. 결국에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다의 A표식 혈액형. 자, 가는 RH 플러스 뭐예요? B형. 나는 RH 마이너스 B형. 그 다음에 다는 RH 플러스 AB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55XXO.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뒤에 내신 만점 봅시다.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5, 4번에 1, 그 다음에 5번은 자, 피부가 손상돼서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했을 때 손상된 부위에 비만세포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염증 반응이죠. 이거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요. 히스타민의 분비 작용으로 모세혈관에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투과한 부분으로 인해서 백혈구가 잘 빠져나가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처 부위로 백혈구가 백혈구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4, 7번에 1,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1, 11에 5, 12에 4, 13에 5, 14에 3, 15는 4, 16에 4, 17에 3, 18도 3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9번. 5번? 자, 9번. 9번? 자, 병원체 X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얘가 병원체한테 지금 얘가 병원체 X죠. 병원체 X를 대식세포가 잡아서 지금 보조 T죠. 얘가 보조 T에게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원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원 제시를 하고 다시 누구한테요? 보조 T가 다시 누구한테요? B림프구한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B림프구가 분화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질세포가 되는 거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은 보조 T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맞죠? 둘 다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림프구는 골수예요. 골수인데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하고, 그다음에 B 림프구는 똑같이 골수에서 성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B 림프구다. 얘 맞죠? 디귿은 X의 정보를 T 림프구에 전달하는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 리을은 체액성 면역 과정에 관여를 한다. 얘 맞죠? X가 재침입하면 리을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재침입하게 되면은 기억세포가 다시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형질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없어져. 그래서 대신에 기억세포는 남아있다가 남아있는 기억세포가
동일 항원 재침입하면은 다시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 네. 자, 어떤 사람의 체내에 항원 X하고 Y가 침입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X와 Y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저기서 1차 침입, 항원 X가 1차 침입하게 되면은 처음에 항체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항원 X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기억세포의 작용 때문에 2차 면역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Y는 어차피 처음 들어온 애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1차 면역 반응으로 X가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항체 X는 항원 Y하고 항체 반응을 한다. 아니에요. 1항원, 1항체예요. 항체는 특정 항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원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X의 항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누구한테만? X한테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원 X에 의해서 스몰 X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X 항체는 Y에게는 반응을 못해요. X한테만 하는 거지. Y에서 만들어진 스몰 Y 항체가 Y에 대응을 하는 거지. 얘는 또 여기에는 대응이 안 됩니다. 알겠죠? 만들어지게 유도를 한 항원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원 항체 반응의 뭐다? 특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1번이 틀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X하고 Y는 서로 다른 형질세포에서 생성이 된다. 그쵸? 만들어낸 게 어떻게 돼요? 같은 항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항체잖아요. 그쵸? 그 다른 형질세포죠. 결국에는. 항원 X가 1차 침입했을 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가끔 몸의 면역작용 이상이라든가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 가끔 안 생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가끔 수능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안 생성된 사람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생성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다. 따라서 이거는 맞아요. 왜 맞냐면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Y에 대해서 기억세포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물어봤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Y가 2차 침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판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원 X에 대해서 구간 1에서가 1차, 2가 2차 면역 반응 맞고, 자, 이게 바로 2차 면역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얘가 기억세포의 작용 때문에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13. 자, 병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이래요.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를 준비를 하고요.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X에 대해서 백신 기억을 만든대. A에게 기억을 1차를 주입을 하고 4주 후에 2차 주입을 한 다음에 4주 후에 A에게 X를 다시 주사를 한대요. 근데 지금 보면 1차 주사하고 2차 주사를 했었을 때에 처음에 1차 면역 반응보다 2차 면역 반응이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일어난 걸로 봐서는 여기서 뭐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생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줘도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3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나야죠. 2차 때보다 더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구간 1에서 기억에 대한 비특이적 작용이 일어났다. 자, 처음에 1차 면역 반응, 그러니까 밀착 침입을 하게 됐을 때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무조건 일어나요. 왜?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이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는 과정은 어떤 특정 항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특이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항원 제시 과정까지는 뭐예요?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비림프구가 활성화시켜주는 과정 이후부터가 실제로는 특이적 면역 과정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다음에 당연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A에게 X를 주사하면 X에 대한 항체가 신속하게 다량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면역 반응은 언제만 일어난다?
1차 면역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2차 면역 때는 굳이 안 일어나도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4, 2번에 4, 3번에 3. 질문 있니? 2번이요. 자, 보자. 병원체 A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래요. A로부터 두 종류의 물질 기억하고 니은을 얻었대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를 한대요.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쥐가 살았는지와 A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했대. 일단 A를 주니까 당연히 그냥 죽겠죠. 병원체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뭔가 추출한 기억을 넣어줬더니만 살았대요. 항체가 생성이 됐대. 그러니까 얘는 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백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항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치? 그리고 죽진 않았잖아요. 보통 백신으로 쓰려면 항원의 일부 또는 독성을 제거한 항원을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도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항체 생성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신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여기선 몰라요. 자, 2주 후에 1에서 혈청 A를 2에서 혈청 B를 얻었대요. 자, 그 다음에 혈청 A하고 A를 주사를 했더니만 살았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혈청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항체를 추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백신은 내 몸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억세포 형성을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뱀한테 물렸어. 살모사 같은 뱀한테 물렸어. 그러면은 뱀한테 물릴지도 모르니까 백신 맞아요? 살면서 뱀한테 물릴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대신에 뱀한테 물리면 뭐 맞아요? 병원 가면 뱀 물렸어요. 독사인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 의사가 여기 쪽 빨아가지고 배 뱉어줘요? 큰일 나요. 뭐 놔줘요? 해독제 놔준단 말이에요. 그럼 해독제는 내 몸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기 전에 이미 독이 퍼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해독제 같은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만들어준 일종의 항체예요. 예, 외부에서 만들어준 항체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어준 항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해독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몸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단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항원이 있으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내가 만들어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뱀한테 또 물리면은 몸 안에서 면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또 맞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준 혈청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면역혈청이라고 불러줘요. 면역혈청. 이거는 외부에서 합성해서 넣어준 혈청이에요. 넣어준 항체예요. 따라서 여기에 면역혈청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청 A랑 A를 넣어줬더니만 살았대.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항체 반응이 일어난 게 맞는데 혈청 B를 넣었더니 죽었대. 그럼 혈청 B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 기억은 생성이 된 걸로 봐서 얘가 바로 여기서 추출한 게 A, 여기서 추출한 게 B고, 그러면 얘는 생성이 안 됐고 얘는 백신으로서 효과가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항체가 아예 안 생겼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A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기억세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뭘 넣어준 거라고요? 외부에서 만들어준 항체를 넣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면역혈청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다해서 1에 대한 A의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났죠. 어찌됐든 항원이 들어갔으니까. 마의 4에서 A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난 거예요.
다만 내가 만든 게 아닌 걸 뿐이지 외부에서 넣어준 항체에 의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뭐는 안 생긴다? 외부 항체이기 때문에 기억세포는 만들어내지 않는다. 수능에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저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네. 자, 또 3. 자, 보자. 수능에 나올 일은 없어요. 여태까지 5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은 나와요. 자, ABO식 혈액형이 서로 다른 학생 가부터 라 사이의 혈액 응집 반응의 결과를 그림은 가의 혈액과 나의 혈장을 섞었대요. 그러면 가의 혈액 안에는 뭐하고 뭐가 다 있어요. 혈액이니까 응집원, 응집소가 다 있는 거고 나의 혈장만 섞었으니까 나에는 뭐만 들어있는 거예요? 응집소만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봅니까? 응집소 베타하고 적혈구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다? B가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B니까 얘는 당연히 뭘 갖고 있겠니? 알파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응집소 베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베타가 있는데 이 베타를 얘가 갖고 있을 리는 없고, 그치? 그러면은 이 나의 혈장 안에 응집소가 뭐가 들어가 있다? 베타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건 얘가 확실한 건 이 가는 혈액형이 B형이고 응집소 뭘 가지고 있다?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맞아요. 근데 나는 응집소 베타만 있는지 알파하고 베타가 다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알파가 B에 있는 나에 있는 알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럼 이제 이거 봐야지. 자, 그러면은 가의 적혈구 가는 B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B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적혈구 만약에 그러면 얘가 A형이라고 적었다. 나가 A형이라고 치면은 베타를 가지게 되죠. 그죠? 가능성이 두 개지. A형인 경우에는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를 다 가지려면 O형이면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나를 A형으로 쳐봅시다. 그죠? 자, 근데 조건에서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ABO식 혈액형이 서로 어떻다라고 했어요? 다르다라고 줬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조건을 활용을 해줘야 되니까 다의 혈장 안에 얘하고는 지금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어. 그럼 다는 뭐가 없어? 베타가 없는 거죠. 응집이 안 됐으니까. 그지? 근데 라는 몰라. 그럼 베타가 없으면 혈액형이 두 가지죠. 베타가 없으려면은 A형이던가 아니면은 AB형이던가. 그지? A형이던가 AB형이던가인데 ABO식 혈액형이 다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치? 그러면은 여기 A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놔야지 맞아요? AB형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네 사람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AB형이면은 얘는 응집반 혈장은 아예, 그럼 여기 나의 적혈구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맞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혈액형 하나 남은 게 누구예요? O형이죠. O형이면은 라의 혈장에는 뭐하고 뭐가 다 있어야 돼? 알파, 베타가 다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하고 응집반응이 일어나고 얘도 어떻게 돼요? 응집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어진 조건하고 다 맞죠? 그죠?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고, 그죠? 이 조건을 다 맞았으니까 보자. 그러면 가의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알파가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의 적혈구는 A, B가 다 들어있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의 적혈구는 A를 항 B혈총하고 섞으면은 베타가 들어있으니까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이 B형인 학생과 라의 혈액에 B형인 학생에는 알파의 응집소가 있고 라에는 알파, 베타가 다 있으니까 동일한 응집소가 들어있다. 예, 맞게 되죠. 그쵸?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죠. 결국에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마무리 한번 봅시다. 자, 답을 맞춰 보아요. 자, 1번에 3, 네, 2번에 1, 3번에 3, 4번에 2, 5번에 5, 6번에 2, 7번에 4,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3, 11에 1, 12에 5, 13에 4, 14에 3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봅시다. 자, 다음에 15번. 인체에 감염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 일단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유전 물질을 가진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단백질을 가지죠. 유전 물질을 가진다랑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냐면 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예.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결국엔 뭡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또는 얘는 또 무슨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기생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비세포 구조죠. 네. 네, 세포 구조를 가지지를 않죠. 자, 다음 16번. 가와 나는 사람의 체내에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에서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하고 니에는 기억하고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비림프구가 기억이 됐고 기억이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이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기억세포예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는 언제?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억세포고 니은은 형질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언제 분화가 가능하다? 2차 면역 반응에서 분화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주면 돼요?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안 되지만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겁니다. 2차 면역 반응에서. 자, 그 다음에 17번.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 형성을 유도한다. 그죠?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 형성을 유도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18번. 자, 찰스의 ABO식 혈액형 판정 실험 결과 항비혈청에만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 봐서 찰스는 B형이에요. 따라서 응집소는 알파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한 후에 각각 혼합했었을 때, 자, 적혈구에 A 있고 혈장에, A가 아니라 B죠. B 있고 혈장에 베타, 알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희의 혈장하고 뭐하고 일어났어요? 혈장하고 적혈구 B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거 봐서 영희에는 뭘 가집니까? 베타를 가지는데, 문제는 영희의 적혈구하고 철수의 혈장하고는 응집 반응이 안 됐죠. 따라서 A를 안 가져요. A를 안 가지는데 베타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영희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O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 베타를
다 가지는 대신에 응집원은 없는 거지, 결국에는요. 네. 자, 따라서 A표시 혈액형은 O형이다. 그리고 판단한 까닭은 결국엔 뭡니까? 응집소 뭐는 가지는데 베타는 가지지만 응집원 A가 없으므로 O형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질문 있어요? 중단원 마무리.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능.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 5번에 3, 6번에 5, 7번에 3,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4, 11도 4. 네. 질문 9번 또 9번하고 11번이요. 네. 보자. 9번하고 11번. 자.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니 이거. 자. 9번하고 11번. 보자. 또 없어? 두 개? 자,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 작용이래요. 자, 요거 되게 이제 스테디하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부터 D를 준비한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냐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기억세포를 추출해서 넣어주더라도 다른 놈의 다른 쥐한테서 기억세포를 빼서 넣어주더라도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한 밑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뭔가 기억세포를 넣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A와 B에 X를 각각 2회씩 주사한 후 A와 B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주는데 B에서는 일어난 게 맞아요. 그럼 B에서는 일어난 게 맞으니까 B에서는 뭐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확실해요? 기억세포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확실해요. 그죠? 자, 그런데 A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죠? 그지? 그러면은 B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게 확실한데 A는 지금 몰라요. 여부를. 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일정 시간 후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하고 C에 나의 B에서 니은을 분리를 해서 D에 주사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를 했고 이 기억을 누구한테 주사했어요? C에 주사를 했고 B에서 니은을 분리를 해서 이 니은을 누구한테 주사했냐면 D에다가 주사를 했어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혈장하고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C하고 D에다가 각각 X를 주입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지금 보면은 기억을 주사를 하고 C에다가 X를 주사를 했더니만 얘하고 비교했었을 때 확 하고 항체 농도가 높아졌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뭘로 줬다? 기억세포를 집어넣어 줬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나에서 기억을 주사한 C잖아요. 그쵸? 그럼 기억세포가 들어간 거죠. 기억세포가 들어간 거니까 2차 면역 반응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기억세포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니은은 지금 니은을 주사를 했단 말이에요. 니은을 주사를 했는데 처음에 항체 농도가 약간 높죠. 높은 이유는 이때 얘도 기억세포는 만들어졌는데 넣어준 게 기억세포를 넣어준 게 아니라 뭘 넣어준 거예요? 항체를 넣어준 거예요. 항체. 그러니까 처음에 항체 농도가 높다가 항체가 할 일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농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얘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해가 돼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X를 주사했더니만 얘는 뭐가 일어났어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걸로 봐서는 얘는 기억세포가 아니라 면역 혈청을 넣어준 거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준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A는 X가 아니라 O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죠? 구간 1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예, 맞죠? 구간 2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구간 2에서 여러분들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는요, 1차 면역 반응이건 2차 면역 반응이건 항체만 생성이 되면 무조건 체액성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액성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예, 따라서 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 2에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구간 2에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항체가 만들어졌으면 보통 다 기억세포가 생겨요. 예, 기억세포가 생겨요. 무조건. 자,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이 맞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예. 예. 내신에는 나올 수 있고 수능에는 안 나오는. 자, 표는 100명이에요. 1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하고 응집소의 유무, RH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의 유무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이 100명 중에 98명인 걸로 봐서는 이 100명 중에 RH 플러스가 몇 명이에요? 98명. RH 마이너스가 몇 명? 2명이에요. 그쵸? 전체가 100명이니까. 그치? 저거는 그리고예요. A형이고 플러스든지 O형이고 마이너스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응집원 B를 가진 학생은 A, B형이랑 B형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혈액형이.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하고 뭐가 있어요? O형이 알파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모두 가진 학생의 혈액형이 A형이죠. 그죠? 그럼 A형이 몇 명이에요? 3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식이 몇 개 나오냐? 일단 첫 번째 A형, B형, AB형, O형 합쳐서 몇 명? 100명. 그죠? 그 다음에는 AB형하고 B형하고 합쳐가지고 몇 명? 37명. B형하고 O형하고 합쳐가지고 몇 명? 55명. A형만 몇 명? 35명. 그죠? 그럼 요거 세 개 다 더해봐. 그러면은 A형, EB형, AB형, O형 다 합쳤을 때 몇 명이에요? 90명에 37명이니까 127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B, O를 합쳐서 10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O가 100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형만 빼줘버리면 몇 명이에요? 27명이죠. 그럼 B형이 27명이면은 AB형은 몇 명이에요? 10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A가 35명, B가 27명, AB가 10명. 그러면은 합쳤을 때 얘가 몇 명이야? 62에다가 72, 그럼 28명.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냥 이건 연립방정식이에요. 네. 자, A형과 O형인 사람의 학생 수. A형, O형 합치면 몇 명이에요? 63명이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RH 플러스인 사람 중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RH 마이너스인 학생 중 B형과 AB형이 각각 한 명이래요. RH 마이너스가 여기서 한 명 있고, 그 다음에는, AB형이 한 명 있어요. RH 플러스인 학생 중에서 B형인 학생 수는 한 명 마이너스 빠지니까 26명이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항 A혈청에 응집하는 혈액. 그 항 A혈청에 응집하려면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A형하고 AB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명입니까? 45명이죠. 항 B혈청에 응집하지 않는 혈액이에요. 그럼 항 B혈청에 응집하지 않으려면 베타의 응집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B가 없어야죠. B가 없으려면은 결국에는 A형하고 무슨 형이에요?
O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형하고 O형하고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항 A열중에 응집하는 학생 수는 A, B형이니까 몇 명이야? 아, 잘못했다. A 더하기 5가 아니구나. 항 A형을 척에 응집하는 혈액을 가지는 학생 수는 A하고 누구예요? A, B형이죠? 그죠? A하고 A, B니까 35에 10이니까 45명. 그 다음에 항 B혈청에 응집하지 않으려면은 A형하고 O형이니까 몇 명이에요? 63명에 해당이 되니까 맞네요. 적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혈액형은 AB형이죠. 가장 많은 혈액형은 35명인 A형이니까 일로 소량 수혈을 해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이제? 오케이.